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4월 달이 이제 맞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아까 뭐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2030도 뭐 아파트 매입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약간 좀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시장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좀 통계적인 자료와 함께 그다음에 좀 앞으로 예측을 해서 어떤 부동산 전략을 나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4월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양시장입니다. 자, 분양시장이 좀 활성화된다 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다 하면 아직은 침체가 이렇게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2023년도 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울 내입니다. 전국은 아니고요. 서울 내에 미분양 주택 현황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 40제곱 이하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40에서 60제곱 이하가 있고 60에서 80제곱 있는데 좀 세대수가 뭐 엄청 많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게 지방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엄청나게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서울은 그동안 뭐 미분양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미분양 현황들이 지금 현재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보면요. 85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미분양 수치가 뭐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이제 2가구 정도가 이제 측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 작은 평수대 일부가 이제 미분양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2월 달이 넘어가서 좀 상당적으로 좀 증가가 좀 상당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분양 그 전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누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2월 28일 기준을 봤을 때 전월 대비 기준은 한 1,103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뭐 미분양이 좀 증가됐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3월달 통계는 아직까지 지금 이 부동산 정보광장에 나와 있지는 않다 보니까요. 지금 2월달 통계를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는 3월달 당시 이제 지난달이죠. 어떻게 보면 3월달에 분양 시장이 상대적으로 뭐 1순위 청약 마감 등 그런 뭐 좋은 소식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런 뭐 미분양 주택이라는 게 뭐 금액적인 부분이 좀 약간 고분양가로 측정이 돼서 미분양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분위기가 뭐 1월달 같은 경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돼서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뭐 나온 부분이니까 시기적인 부분도 좀 정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또 이제 통계 자료 잡히면 뭐 미분양 증가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걸 측정을 했을 때 분양 시장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매매 가격 지수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어떤 통계적인 부분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풀어드리면요. 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갖고 이제 와봤습니다. 그래서 3월 4주차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기준 봤을 때, 자, 전주 대비 때 매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좀 이제 마이너스 폭을 좀 줄였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지금 7주 연속 좀 회복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좀 뭐 과거 우리가 활성화 시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꿈틀꿈틀 움직이는 단계다.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와 변동률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좀 회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세 가격 지수도 좀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변동률이 좀 올랐는데, 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간 부분,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도 올라간 부분이 있고, 자, 특히 전세 가격 지수, 아파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지방 같은 경우에 대비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 그동안 뭐 전세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보면 언론이나 뭐 각종 뭐 인터넷 대중 매체를 통해서 뭐 전세 뭐 사기 그런 것 때문에 뭐 위축됐다 하신 분들 많은데, 자, 보통 제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자, 금리입니다. 금리.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전세 사기가 있다는 경우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물론 뭐 거의 뭐 이제 빌라 대비했을 때는 또 어떤 특정 지역 대비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실제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전세로 왜 안 들어오고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들어오시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제 대출을 활용한다는 분들을 봤을 때 이 전세금을 뭐 온전히 내 돈을 갖고 들어오시면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세
자금 대출에 관련된 이자 납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목돈을 활용해서 반전세 형식으로 지금 뭐 전세를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뭐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갭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 뭐 어떤 아파트가 뭐 12억짜리가 뭐 8억이 돼가지고 갭 투자를 하면 한 3억 정도 투자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뭐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무리하게 뭐 큰 돈을 물론 뭐 소액으로 뭐 1억, 2억 정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뭐 갑자기 뭐 전세가 나간다 했을 때 뭐 신용대출이 됐든 뭐 다른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괜찮겠지만 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갭 투자를 아파트를 뭐 매입해가지고 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피해야 되는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자 이제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또는 뭐 장기적으로 이런 전세가 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가 만약에 4월 달에 이제 새롭게 이사를 알아보는데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전세로 물건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전세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세금 낮은 경우를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뭐 물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세값을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금리와 입주 물량이 쏟아진 나오는 경우에는 지역마다 뭐 전세 가격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좀 긍정적인 신호도 좀 말씀드려죠. 일단은 매매 수급 지수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결국은 내가 시장에 봤을 때 매매를 하겠다는 그런 지수인데 일단은 기준은 일단 100보다는 낮습니다. 100보다 낮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부분이지만 자, 이 지금 전국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서울 먼저 전국적인 기준 말씀드릴게요. 빨간색 이 전국을 봤을 때 자, 2월 6일만 해도 72.1이었습니다. 72.1 지수를 나타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77.4 지수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뭐 상당히 높게 지금 80.5 잡혀 있고 서울도 지금 상당히 지수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매매 수급 지수는 지금 점점 회복하는 추세가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게 시장적인 부분에서 어찌됐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2월 6일 대비했을 때 3월 27일 기준일 때 오히려 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그때보단 오히려 한 달 반 동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수급 지수 추이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게 지금 뭐 긍정적에서 뭐 시장이 뭐 엄청 뭐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직 100은 아직 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하는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좀 많이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우리가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금융 상품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할 텐데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시장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과거 1월 달 대비했을 때 회복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던 게 바로 이거죠. 금리가 일단은 2월 23일 날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4일이죠. 4월 11일 날 또 금리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또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 바로 12일 화요일 날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이게 또 다음 주에 발표가 하는 게 또 이제 초유의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2월 23일 동결된 기준, 즉 3.5에서 3.5로 동결된 이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출이나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압박을 했죠. 그래서 대출 금리 인하도 좀 일부 시키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금융에서는 어느 정도 3.5% 동결이 됐다는 게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물론 향후에 좀 뭐 베이비 스텝이 이렇게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금리 인상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멈춰졌구나 이렇게 시장에 좀 적용이 되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집을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면 불안감이 크겠죠. 그런데 이 3.5라는 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겠다는 걸 감안했을 때 물론 대출 금리는 좀 더 높겠지만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긴 하지만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일단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3월 22일 날 지금 5% 올렸고 지금 어찌됐든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에 따라서 미 연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연준 입장은 아니겠지만 자 일단은 지금 요 복합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을 풀어나가는 경우는 저는 쉽게 그냥 이것만 풀어드릴게요. 미국 금리가 어찌됐든 상당히 올라가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뭐 물가 상승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고민이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 괴리감이 커지면 당연히 금리를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유가가 올라 부분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죠. 물론 다 뭐 단계적으로 뭐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뭐 뱅크가 지금 파산에 따라서 또 침체되는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뭐 지금 뭐 일단 뭐 미국에 뭐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금리가 미국과 한국과 금리가 차이가 나면 어찌됐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큰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 투자는 좀 피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뭐 재산이 뭐 100억 있으시다 하면 뭐 문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한다는 뭐 레버리지를 이용하신다 하신 분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소액으로 3억 이하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2, 3년 동안 이자를 내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기준금리가 미치는 뭐 부동산 시장 영향을 했는데 일단 분양시장 분위기가 상승이 긍정적 요소가 일단 저는 좀 평가를 했고요. 실제 뭐 자이 레디언트나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완판 분양 실적을 냈습니다. 자,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 4월달 분양하는 그런 분양 아파트 단지들도 이 3월달 긍정적인 신호의 기대치를 높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희경자이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1순위 청약 진행하죠. 이제 4월 이제 결과가 뭐 나와봐야 하겠지만 제가부터 1순위 청약 뭐 무난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뭐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월 부동산 분양 실적이 어떻게 좀 잘 나오냐? 뭐 분양 실적이 좋지 않다. 또는 뭐 좀 긍정적이지 않게 나왔다면 부동산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형태가 나타나겠지만 이 4월달 부동산 분양 실적도 긍정적으로 잘 나온다고 하면 이 시장 분위기도 상승 여지로 상당히 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바다에 나가 있는데 바람이 이제 슬슬 순풍으로 불어간다 보면 될 것 같죠. 이게 바로 분양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게 또 분양 실적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될 건가 정체 예정인데 일단은 뭐 4월달 뭐 무난하게 금리가 가파르게 다음 주 뭐 한국은행 금리를 뭐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좀 많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이제 금리 인상이 조절되는데 2.2 2월 23일 날 3.5% 금리가 동결됐지만 자.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뭐 실리콘밸리 뱅크 SVB라고 하죠. 파산해서 물론 지금 뭐 인수은행도 나타나긴 했지만 자 이게 지금 시장 여파에 지금 미국은 상당히 지금 시장 여파가 미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침체될 수가 있으면 어쨌든 연준은 금리 인상을 좀 방어를 것 같고요. 또는 반대로 지금 유가가 지금 지금 줄였죠.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상승하다 따라서 물가 인상이 높아진다 하면 연준에서는 물가 인상을 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정말 이 지역만 보고 투자하면 좋겠는데 자 이제는 글로벌하죠. 어떻게 보면 좀 미국 금리도 봐야 되고 뭐 유가가 어떻게 되고 영향 미치고 그런 것들 보면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내가 무리하게 크게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더 뭐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뭐 무리하게 내가 담을 수 없는 걸 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일부 좀 대출만 받는다, 활용한다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투자라는 거,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를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떨어진가 보고 좀 넓게 안목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좀 긍정적인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이슈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